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이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중개실무에서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특히 중개실무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는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를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X가 됩니다. 2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가 되고, 4번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 기한 종료 1개월 전까지, 여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로 수정을 해주시고, 전까지 갱신거절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6번 임대인 갑이 임대차 기한 종료 6개월 전부터, 요게 이제 역시 2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그라미.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후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8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하지 못하고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임차인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역시 위의 지문하고 같은 지문이 되겠죠. 10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한 중 임차인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은 감액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20분의 1에 제한을 받지 않죠. 20분의 1에 제한을 받는 것은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살펴봤고, 11번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획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획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동그라미가 되고, 14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5번 민법상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 이거는 민법임대차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X. 6월이 아니라 1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동그라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X가 되겠죠. 다세대 주택이면 동호수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전입신고가 돼 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상실한다 동그라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 주택소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니까 6천만 원 이하 중에서 2천만 원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X. 여기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면은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을 마친 날과 제3제2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은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이제 저당권이 선수위가 되니까는 그 임차인은 저당권 시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X.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게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증액된 것은 증액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취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동그라미. 즉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X.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X.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목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X. 후순위 물건에 우선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급비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X.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이제 사례 문제가 되는데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택을 마쳤다.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2019년 6월 4일 0시가 되겠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시점도 이 6월 4일 0시부터가 됩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그러니까 6월 3일 16시니까 이거보다 선수위가 되는 거죠. 6월 3일 이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저당권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날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여기서 이제 이 저당권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 4일 16시에 저당권자 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최선순위가 병저당권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개서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여기서 을이 근저당권을 실행했을 때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병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이니까 이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가 되겠죠. 여기서 이 병이 선순위니까 병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겁니다.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법원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X주택에 대해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X가 되겠죠.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면 등기 후에 나오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6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역시 30일에 사례 문제가 됩니다. 개업공회사 갑의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집력 이전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7일 날 주택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시점은 10월 18일이 되겠죠.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이 이게 이제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이 2018년 10월 18일부터 우선 면제권이 생기게 되고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X 소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X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X 임차권 등기를 해놨으면은 이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하는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이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2번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임 500만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0억이 되겠죠.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래서 존속기간 보장은 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X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임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이 됩니다.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5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야 변제받을 수 있다. X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환산보증금 역시 1억 5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X가 되겠죠.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고 6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번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겠죠.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상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X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0억이 됩니다. 임대인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이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X.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차 건물을 양수인, 즉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임대차 계획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선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기재된 서면,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은 열람을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개업공예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에 보증금이 10억입니다.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2020년 3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3월 13일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하는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은 2020년 3월 11일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길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을은 2020년 3월 13일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X가 되겠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산보증금이 10억을 초과하니까 9억을 초과하니까 보증금 보장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8번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0억이 됩니다. 임차인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한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X.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1년이지 임대인이 그 사실한 때로부터 1년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똑같은 지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4번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0억입니다. 9억 초과가 되는 거죠. 임차인 을의 차임연체액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2기가 아니라 3기로 가야 됩니다. 26번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이 됩니다.
임차인의 차입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고 2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X.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 문제입니다. 개업공예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이 되겠죠.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의 차입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200만원이 아니라 월차임이 100만원이니까 3기니까 300만원이 돼야 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X. 1년 이내 다시 하지 못하는 것은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이지 감액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X.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상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겠죠.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매수형 대리는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죠. 2번 매수신청 대리는 매각기를 변경 신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3번 매수신청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수신형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 매수신청 보증에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수신형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하는 행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8번 매수형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에서는 매수형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X. 이 항고는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매수형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한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다른 개업공에서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중으로 매수형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4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요거는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지 금지행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공인인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인회사라도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갑은 공인인회사인 개업공예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예사이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매수형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형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경제적 가치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에서는 매수형 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매수형 대리행위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갑은 매수형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에서는 매수형 대리행위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X. 직접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에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 번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X.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휴업한 거는 자발적으로 쉬는 거죠.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휴업을 했으면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되는 거지 등록 취소서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을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되겠고 26번. 개업공인사가 매수형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갑의 공인회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폐업신고입니다.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에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폐업은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니까 등록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폐업신고로 하여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아는 갑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X. 3년 안 지나도 되는 겁니다. 개업공에서는 매수형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1번. 개업공인사가 매수형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에는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 사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을은 매수형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에서는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X. 소속공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에서는 법원행정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휴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매수형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은 매수형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매수형 대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1월 이상 6월 이하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입니다. 이 경매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부동산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이 매각 방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X가 되겠죠.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일입찰서 매수 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다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증에 대해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동그라미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8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는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X 매각 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매각 허가증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매각 허가증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에서는 여기 끊어서 해라. 네네네. 15번 법원에 매수인형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회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형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 부동산 입찰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을의 매수인형 대리를 신고를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신고액은 얼마? 여기서 이제 2억 5천에서 이 입찰 보증금 2천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동그라미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무조건 X가 됩니다.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경매에서는 카멜레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전세권 하면 용익물권 취급을 하면 되고 배당 요구한 전세권 이렇게 하면 담보물권 취급을 해서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변제할 책임은 있는 거죠. 책임은 있는데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입니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 1억 원입니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갑에게 개업공회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은 1억 2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합이 없으면 1,200만 원의 보증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보증금액은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되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매수 신청 가격이 10%가 되는 게 아닙니다. 21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해야 한다. X 이 2명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X 전에 입찰가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은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정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가 되겠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 분선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29번까지 해갖고 이 경매 공매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지문집 전체가 다 끝나게 됐는데 총 9강에 걸쳐서 이제 이 기출지문집을 했는데 한 80%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 지문을 익혀두시면은 실제 시험이 훨씬 낯익은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